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잃는 건 시간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잃는 건 좋은 사람처럼 보이던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늘 맞춰주던 사람이 갑자기 선을 긋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거절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서운해합니다. 늘 분위기를 맞추던 사람이 자기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요즘 좀 이기적이네. 전엔 안 그랬잖아. 하지만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가면을 벗기 시작한 걸까요?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오해받습니다. 가장 먼저 미움받습니다. 가장 먼저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다시 예전의 자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너무했나? 그냥 예전처럼 살 걸 그랬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사람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지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퇴근하고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몸은 이미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리는 연락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내키지 않는 약속에도 나갑니다. 싫은 부탁도 웃으면서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착해서만은 아닙니다. 거절했다가 서운하다는 말 들을까봐, 거리감이 생길까봐, 차갑고 불편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당신은 자꾸 자기 마음보다 남의 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원하는지보다 상대가 실망할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겉으로 보면 배려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워지기 싫은 마음, 미움받기 싫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감정보다 관계의 분위기를 먼저 챙깁니다. 자기 선택보다 타인의 기대를 먼저 맞춥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는 못 버티겠어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번에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면 후련함보다 죄책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나답게 걸었을 뿐인데 관계를 망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문 앞에 죄책감이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익숙한 반응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사회적으로 거절당할 가능성을 느끼는 순간 자기 통제와 판단 능력이 눈에 띄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여러 자기조절 과제에서 수행이 더 떨어졌습니다. 또 매튜 리버먼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사회적 거절이 뇌에서 신체적 통증과 겹치는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밀려날 가능성을 뇌가 실제 위협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인간에게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현실에서 자주 충돌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자율성은 지켜집니다. 하지만 혹시 관계가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맞추기 시작하면 겉으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답게 사는 대신 안전한 역할을 선택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 역할은 적어도 버려질 가능성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뇌는 자유보다 소속을 더 급한 문제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불안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내 안에서는 드디어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잠깐, 이러다 혼자 남는 거 아니야. 바로 이 두 목소리가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유를 원하고 다른 하나는 생존을 걱정합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무대 위에서 한 역할만 맡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착한 사람, 맞춰주는 사람, 분위기를 지키는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처음엔 그 역할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 덕분에 사랑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 덕분에 관계를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 자체보다 그 역할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대본을 바꿉니다. 이제는 웃어야 할 때 무조건 웃지 않습니다. 참아야 할 때 무조건 참지 않습니다. 남이 써준 대사를 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객은 당황합니다. 쟤 왜 저래?
원래 저런 캐릭터 아니었는데? 변했네. 이상해졌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배우가 아닙니다. 배우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만 봤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산다는 건 무대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남이 원하는 장면을 연기하는 걸 멈추는 일입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잃는 건 박수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써도 되는 사람이라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로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더러 변했다고 말한다면 너무 빨리 겁먹지 마세요. 어쩌면 그 말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당신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랑받으려면 맞춰야 한다고 배우게 만든 관계의 질서입니다. 거절하면 차가운 사람, 참으면 성숙한 사람, 자기 뜻을 말하면 불편한 사람, 희생하면 좋은 사람. 우리는 너무 오래 이런 기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이상하게 죄책감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했나?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관계의 안전을 자기 희생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죄책감에 끌려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거절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큰 선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기 싫은 약속 하나 미루기,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는 연락에는 텀 두기, 부탁을 받았을 때 즉답 대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기. 핵심은 거절 자체가 아닙니다. 거절하고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늘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는 생각이 아니라 경험으로 다시 배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작은 거절을 통과할 때마다 죄책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분리쓰기입니다. 자기 선택을 한 뒤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 줬나? 괜히 분위기 망쳤나? 너무 차갑게 보였나? 이럴 때는 머릿속에서만 맴돌리지 말고 짧게 적어보세요. 내가 한 행동, 내가 상상하는 상대의 반응.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이번 부탁을 거절했다. 내가 상상하는 반응은 저 사람이 나를 실망스럽게 볼 것이다. 이렇게 쓰고 나면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행동 자체보다 해석이라는 걸요. 현실과 상상을 분리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훨씬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내 기준 한 문장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다시 흔들립니다. 그때그때 상대 표정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 분위기에 따라 결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자기 문장을 하나 정해야 합니다. 나는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나를 잃지 않는 게 먼저다. 불편한 선택이 반드시 틀린 선택은 아니다. 이런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돌아갈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세요.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그 문장을 다시 붙잡으세요. 사람은 감정으로 무너지지만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걸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결심, 압도적인 성공, 완전히 새로운 인생.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건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 쪽으로 돌아오는 일에 가깝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삶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 방향을 계속 잃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듣더라도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박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호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얻는 게 있습니다. 내 목소리, 내 기준,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건 아무것도 잃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잃어도 되는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의 기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면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을 잃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남의 삶이 아니라 자기 삶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이 어디였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잃었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